자, 다음 찍다 멤버는 오디입니다. 인사 한번 주시죠. 안녕하세요. 찍다TV 오디입니다. 오디는 주로 어떤 사진을 찍으시나요? 저는 야외 웨딩, 프리웨딩, 리허설 웨딩이라고 하는 사진들을 찍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다양한 장비들이 있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면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장비를 많이 바꿨어요. 지금 보이시는 R3 요거랑 그 다음에 R6 마크2 요 장비를 일단 투바디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순서가 50mm 1.2부터 나왔지만은 이 렌즈는 가끔 쓰고 있고, 그 다음에 2470을 거의 주력으로 쓰고 70-200 같은 경우도 이제 서브로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거는 이제 스피드 라이트라고 고독스사에서 나온 건데, 아까 전에 태엠이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이 가성비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촬영하실 때 바디 두 개 다 동시에 사용하시나요? 이노 작가님도 쓰고 계시는 아까 전에 하네스 그 조끼 같은 거 그 장비를 써서 이제 투바디를 달고 이렇게 다니고는 있는데, 주로 이제 R3에 2470 요 조합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R6에 70-200을 마운트해서 달고 다니다가 한두 번씩 찍고 있습니다. 망원이 필요할 때 섞어 쓴다는 느낌 정도를 하시고 주력으로는 2470을 그쵸. 사용하시네요. 그러면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주야간 상관없이 사용하시나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야간에만 사용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광량이 모자라니까 그런 의미로만 사용을 했는데, 찍다가 보니까는 시선이 배경에 많이 뺏길 때 배경은 죽이고 인물만 살리고 싶을 때도 야간, 주간 상관없이 조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바디 중에서 특히 R3를 많이 사용하신다는데, 뭐 당연히 더 고급 바디이기 때문에 좋겠지만 사용하시면서 특별히 R3를 만지게 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R6 마크2의 세로 그립을 장착한 것보다는 가볍고요. 조작성도 사실 손에 너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사 속도를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뛰거나 걷거나 하는 것들이 많은데, 뭐 물론 그 전에 DSLR 쓸 때도 놓친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은 그래도 그것보다 더 세분화하게 빠르게 잡을 수 있어서 조금 더 컷이 많아졌지만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 않았나, 그런 이유로 쓰고는 있습니다. 확실히 피사체 추적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연사에 대한 안정성 확실히 예전보다 좋아지긴 했죠. 그렇죠, 네. 또 보시면 2470 안에 포함되어 있는 50mm 단렌즈를 쓰고 있는데, 특별히 같은 화각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렌즈를 추가로 들고 다니시는 이유가 있나요? 저한테 단렌즈의 의미는 보케, 광량 확보 외에는 사실 아직까지 제가 큰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거든요. 야간에 촬영할 때 보통 광량 확보를 위해서 1.2 조리개를 선호하는 이유도 야간에 1.2까지 그냥 오픈하고, 요새는 이제 조금 날아가더라도 그거를 감성으로 말할 수 있는 시대니까 그런 의미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광량이 충분하다면 굳이 조리개를 많이 열진 않으시는데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하기 위해서 단렌즈를 사용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주간에는 조리개를 많이 좋아서 찍기 때문에, 왜냐면은 신랑 신부 일단 두 명의 피사체라는, 신부님이 더 주인공이긴 하지만 그래도 신랑님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다니요? 둘 다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예. 웨딩은 신부를 위한 거다. 맞습니다, 아, 근데 맞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신부가 예쁘게 나오면은 신랑은 알아서 그냥 멋있게. 사실은 신랑님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아무래도 사진적인 부분에 좀 더 네. 관심이 덜하신 부분들이 많죠. 맞습니다. 그래도 신랑님 얼굴 정도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은 나올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좋아서 찍어야 이제 신랑 신부님 두 분이 딱 이렇게 나오니까 좋아서 찍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야외에서 찍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경이 어디서 찍었는지도 사실 그 배경 때문에 야외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 배경을 무조건 다 날릴 수는 없고 어느 정도는 배경도 어딘지, 어디서 찍었고 이게 들판인지 저게 나무인지 정도는 알아봐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좋아서 찍는 편이고요. 단렌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단순히 광량 확보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조리개 때는 어느 정도신가요? 역광인 상황에서 실루엣을 찍을 때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주간 상황이 조금 다른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주간 상황은 보통 한 4에서 5.6까지 뭐 쓰는 것 같고요. 실루엣을 찍을 때 이제 역광일 때 해를 걸고 찍는 상황이 생길 때는 원래는 조금 많이 열고 찍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빛갈라짐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좀 극한으로 쪼아서 또 찍는 경우도 있어서 극한이라 하면 8에서 한 10일까지도 한번 쪼아서 이 날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극한이 아닌 것 같은데. 저 순간 22 정도 아니, 올라가나 했는데 그 제 정도는 아니고? 기준에 10일은 극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술적인 한계와 또 아, 심리적인 한계는 그렇죠. 네. 그 또 왠지 저는 감도도 3200 이상 올라가면은 불안하더라고요. 그럼 주로 이제 쓰시는 구간대가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카메라 외에 지금 많이 촬영하고 계신 프리웨딩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그쵸. 그 장르가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더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부님들도 확실히 더 많이 찾으시는 것 같고 기존에 많이 찍었던 스튜디오 리허설이랄까요? 이런 부분과 차별화된다는 점 아니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매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기존에 찍었던 스튜디오들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의견이 되게 많았었는데 개인적인 의견이시죠? 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100%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희 고객님들 의견과 네, 예,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스튜디오는 뭔가 되게 많이 만들어졌다, 뭔가 그런 게 있었다면은 이제 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야외에서 유행하고 있는 전반적으로 그런 사진들이 다 자연스러운 게 일단 우선적으로 보이지 않나. 그래서 무조건적인 예쁨이 아니라 막 표정이 많이 일그러지는 미소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한바구음을 짓는다든지 그런 자연스러움 때문에도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제가 옆에서 지켜봐도 기존에 있는 스튜디오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있는 대신에 그 틀 안에 갇혀야 되지만 이렇게 프리웨딩을 찾으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찾아보시고 선택도 다양한 선택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자기의 개성이라든지 매력을 좀 더 표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것도 맞고 요즘 들어서 많이 찾아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두 분이 뭔가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로 데이트를 했던 코스라든지 그런 데서도 이제 많이 찍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웨딩이라는 시장이 이 무조건 웨딩 드레스를 입고 턱시도를 입어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냥 캐주얼한 옷을 입고 베일만 써서 그냥 이거 우리 웨딩이다라는 느낌만 줘도 이제는 웨딩 사진으로 이제 칠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서 오히려 그래서 그 편안함 때문에 더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새로운 문화기도 하고 그쵸. 트렌드기도 하고 그렇죠. 혹시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두 분만의 추억이라든지 기억이 있는 장소에서 촬영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 작가님한테도 기억 남는 촬영 장소들이 있을까요? 일단 되게 뭔가 되게 흔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교회 촬영이 저는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청소하시는 어머님이 이제 신부님을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신부님이 8살 때부터 다녔던 교회인데 신랑님이랑 만나게 된 스토리가 그 교회들끼리 이제 여름 성경학교로 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때마다 마주쳤던 남자애가 있었는데 그게 신랑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장소라기보다는 그런 스토리가 조금 남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제가 주로 그냥 커피를 마신다든지 밥을 사서 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점포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점포에서 웨딩 촬영을 이제 종종 했었는데 제가 그냥 커피를 마시러 갔을 때는 그냥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웨딩으로 이렇게 뭔가 담아보고 나서 사진으로 보는 점포는 좀 특별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부산 국제영화제 자원봉사를 하시다가 두 분이 만나셔가지고 그래서 영화의 전당이 조금 더 두 분께는 뜻깊은 공간이라고 해서 촬영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역에서 또 한번 촬영한 적이 있어요. 두 분이 부산역에서 길을 가다가 캐리어가 바뀌어가지고 정말 영화 같은 근데 이제 다행히 두 분이 그 캐리어가 바뀌었는데 이제 남자분이 알고 이제 이렇게 바꿔서 다시 했는데 혹시나 없어진 물건이 있을까봐 연락처를 주고받았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또 연락을 하게 돼서 부산역에서도 한번 촬영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거 말고 이제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두 분이 그냥 맥도날드를 너무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5번은 꼭 맥도날드를 가는 것 같다 하셔서 그냥 맥도날드에서 찍었던 적도 있고 정말 뭐이 정도. 다양한 네네. 케이스가 어쨌든 사람들마다 각자의 스토리가 있으니까 네, 그쵸. 금 PD님이 가격 물어보시는데 혹시 오픈하실 수 있습니까? 그 가격은 이제 여기 우리 저희 편집자님 밑에 주소 넣어 주실 거거든요. 예,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오픈되어 있습니다. 블로그에. 예, 저희 그 감독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지만 해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예전과는 또 트렌드가 바뀌어서 예전에는 핀이 나가거나 흔들리는 사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잘못 찍었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 트렌드는 확실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또 다른 감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오디님이 촬영하실 때도 그런 사진들이 종종 보이는 것 같은데 찍으실 때의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 사진을 보시는 분들 신랑 신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셀렉을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신랑 신부님의 사진이다 보니까 전체 원본을 보내드리고 나면은 신랑 신부님이 셀렉을 하는데 흔들린 사진을 골라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여쭤봤어요. 흔들렸는데 괜찮냐고 했는데 그냥 한마디 하셨어요. 느낌 있어서 좋은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전까지 말씀하신 대로 눈 감거나 흔들린 사진은 쓸 수 없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이제 많은 신랑 신부님들이 생각보다 그런 흔들린 사진이라든지 두 분이 눈을 감고 있지만 그냥 그런 분위기가 좋다든지 그런 것들을 골라오시는 걸 보면서 저는 아직도 사실 이게 맞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사진을 저희는 팔고 있는 입장이니까 가면 두 분이 원하는 게 이런 거라면은 당연히 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이제는 일부러 블러라고 하죠. 일부러 핸드블러를 줘서 찍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행인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떻게 잘 흔들었나도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막 한다기보다도 그것도 오히려 느낌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스킬이 또 있어야겠죠. 네, 그리고 옛날에 제가 알던 작가님 한 분이 흔들려도 예뻐라는 또 컬렉션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흔들려서 찍는 게 아니라 찍은 다음에 흔드신 분이십니까? 근데 옛날에 그분 사진 보면서 그래 흔들려도 예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잠깐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유행이 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죠. 뭐 더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틱탑TV 막내였습니다. 들고 가세요. 예. 주섬.